2018년에 지리산 세계 산악인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약 1조 원이 들어가고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생산 유발 효과의 추산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원은 많이 낙후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적어도 10년을 앞당기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남원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해서 여수 엑스포나 순천 정원 박람회 같은 대형 국가 행사, 국제 행사를 지리산에서 한번 치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싶고 그에 대한 대안은 정부 예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리산에서 세계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한판 산악인 대회의 축제를 벌일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 대안을 더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완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포도와 멜론, 상추 등을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 남원의 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남원이 굉장히 땅이 넓은데 그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운봉을 중심으로 한 사계면은 고랭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평야부 지역, 그다음에 그 중간 상단부 지역 이렇습니다. 가령 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남원이고 또 평야부 금지를 한 평야부부터 저쪽 산하부 아영까지는 포도 생산하는 시기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작물과는 차별화시킬 수 있다. 물론 맛과 품질도 우수하고요.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도 다른 지역에 나오는 상추와 저희 지역에 나오는 상추는 상품이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화 작물로 재배할 수 있다. 멜론도 주생을 중심으로 한 하질포 지역에서 멜론 한 나무에 두 열매를 딴 일주일과 기술이 개발됐고 우리 지역의 멜론, DJ 멜론을 특화시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동북권 발전 방안입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동북권 발전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를 동북권 발전 계획과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완주 후보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이 서부 평야 지역과 동부 산악권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이 유정자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임실, 남원, 순창, 무주, 진안, 장수가 8개가 동부 산악권인데 그 중에 동부 산악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은 남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낙후되어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 각 지자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 경쟁력 있는 사업 발전에 대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남원에서는 지리산 밑자락에 있는 운봉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인들이 강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복지와 힐링의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 전략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남원이 시범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건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동북권 지역 연계해서 남원시의 발전 계획은 이건 우리 남원시 자체 계획으로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면 지리산 덕유산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예산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남원은 지리산 국립구리산 힐링 타운 조성이라는 그런 타이틀 공약을 내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중앙에 강하게 어필하고 반드시
납부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도록 정부에 강하게 건의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당선이 되면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 이내에서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약 제시는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기간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건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봐도 10년 정도 뒤떨어진 시다. 그 정도로 낙후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우리 남원을 일시에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를 그것도 국가 지원을 받아 치름으로써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지리산 세계 산악인 대회를 지리산에 치를 것입니다.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준비하고 행사를 기획해서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 산악인, 국내 등산 동호인들 지리산에 모아서 한판 사랑과 평화의 축제를 벌리고 그에 따라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치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원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좀 부족함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것이죠. 그래서 남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력 산업이 관광이죠. 그래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내 관광의 거점을 광활로만 그치지 않고 광활로 주변에 가장 한국다운, 남원다운 그런 남원 예촌을 만드는 일 지금 시작했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광특과 도와 시 예산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는 이 농업에 저희가 1216, 즉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2천 농가, 그 다음에 전체 1만 농가의 조소득을 6천만 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토론 순서로 후보자들이 정책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4차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도 답변을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정책에 대한 내용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완주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우리 김영건 후보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리산 세계 산악인데 아주 발상이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예상액을 1조 원, 생산 유발효과 10조 원에 대한 아까 진행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자 예산액 1조 원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상액 1조 재원은 무엇이고 또 생산 유발효과 10조 원을 산출하게 된 그런 근거랄까 그런 무엇인지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남원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전북에서도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참고로 여수 엑스포 12년도에 치렀던 여수 엑스포는 6년간에 22조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행사를 치렀고 순천 정원 박람회도 막강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치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은 얼핏 보기에는 크게 많은 돈 같습니다만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나 우리 KDI에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적어도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여건을 갖추는데 예산은 1조 원. 1조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0조 원의 유발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충분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질문합니까? 질문 4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1조 원에 대한 것을 정부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중앙 정부에서
10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그 1조 원을 지자체에서 투자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그 중앙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자체에서 그런 특히 박람회 성격의 대회를 하는데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법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권위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합니다. 그 예비 타당성 검사에서 타당하다고 판정이 나면은 해당 부처와 소위를 합니다. 해당 부처에서도 이것이 성과가 경제성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고 국가 위상도 올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면 국가 행사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수나 순천이나 또는 다른 행사처럼 지방자치제에서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현재 이 후보님께서는 그런 큰 사업을 연기하시 안 두셨다고 저는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업을 치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공약이 그 우리 남원에 군수산업체 피복 봉제 공장을 유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피복 봉제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1000여 명, 경제 파급 효과가 약 900억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여기 피복 봉제 공장은 공장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 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우리 남원에 군수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드셨냐면 전에 남원에 봉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봉제 인력이 더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싶고요. 우리 남원에 있는 전 그런 봉제 공장보다 더 훨씬 큰 봉제는 있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김영건 후보님께서 전에 이제 국정원에 근무하시면서 그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장수 전 안보실장님, 그다음에 김기춘 비실장님 말씀하셨어요?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맥을 통해서 다른 시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아니면 내 지역에 그런 교육청 의미에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보기관에 근무한 관계로 한 33년 근무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과 중앙인사와 인맥을 쌓고 지금도 교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우리 현재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특히 방산업체 군수산업 피복공장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피복이 주로 대구에서 원단 공장이 있습니다. 국방부 조각청이나 국방부 품질관리연구소 등과 충분히 협조하면 침낭, 따울백, 점퍼, 군피복, 양말, 모자 수십 종의 군피복 종류가 있습니다. 그 원단을 갖다가 봉제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제가 듣기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고요. 현재 기업이 오기에는 기업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건과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어떤 유력인사 한 사람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글쎄요 아마 우리 김영권 후보님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제가 묻는 취지는 설령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이 아니시더라도
그렇게 유치에 편려가 있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시장이 안 돼도 그런 공정한 방식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우리 저 이완주 시장님한테 현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완주 후보께서 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갖지 않고 남원시에 기업을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권한과 자기 위치가 있을 때 우리가 부지도 제공할 수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재임로 문제도 있고 전기 상하수설 소위 말해서 SOC가 소송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지 카운터 파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내가 밤에 그런 좋은 인맥을 가졌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런 기업을 맡기고 쉬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완주 후보도 더 잘 알아야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김영건 후보께서 질문을 4개 할 수 있습니다. 네.